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연력학 7주차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연력학적인 상태를 결정하는데 이상 상태일 때는 좀 복잡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어진 압력에 대해서 또는 주어진 이상 상태니까 포화 상태, saturation pressure 이걸 알면 당연히 saturation temperature도 아는 거고, 이거 외에 다른 게 하나 더 필요한데, 예를 들어 비체적을 알아야 되겠다. 이상 상태. 이럴 때는 아까 그 그림에서 TV였지? TV, TV 상선도, TV 페이스 다이그램에서 이렇게 베이퍼 도움이 있고, 액체, 기체, 투 페이스 이렇게 쓸 때 어떤 등압선을 하나 그려보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런 쪽은 이제 온도나 압력, 온도나 비체적 알면 바로 구할 수 있고 표로 잘 제공이 되는데, 이 투페이스 내부의 이런 정보는 표로 제공할 수가 없고, 요 포인트는 표로 다 제공이 된다. 그래서 여기가 포화 액체선에 해당하는 그 비체적을 VF라고 하고, V 플루이드, 여기는 V 가스라고 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건 다 표를 보고 찾을 수 있다. 표를 보고. 그런데 투피스가 이제 포화 액 상태에서 점점점 증기 성분이 많아지면서 이렇게 진행이 돼서, 예를 들어 증기 성분이 70%다. 그럼 0.7 건도가 질량 베이스로 몇 프로냐? 질량 베이스로 70%의 증기 성분이 있다. 그거를 다른 말로 건도가 0.7이다. 또는 건도가 70%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건도는 토탈 질량분의 그 드라이한 그 베이퍼의 질량 mg, mg 또는 mv가 되겠지. 이게 건도로 정의해서, 이건 이제 실험으로 구한다거나 또는 추정해서 건도를 알려주면, 이제 건도가 얼마인지 아니까 요만큼 왔으니까 이때에 투페이스 상태 VF를 구할 수 있는데, 저걸 이제 최종 완성된 식으로 써보면 VF와 포화 상태의 그 비체적과 포화 액체 상태의 비체적과 포화 증기 상태의 비체적은 표를 보고 찾고, 온도나 압력을 알려주면 되니까 T saturation 또는 P saturation을 하면 이거 다 표에 나와 있어요. 해당하는 비체적들을 찾을 수가 있고, 뒤에 한번 보세요. 문제 풀다 보면 이제 연습을 해야 될 거야. 그리고 이제 건도를 알려주면, 건도라고 하는 것은 이 증기 쪽의 포션이니까 증기 건도가 여기에 붙고, 액체는 그러면 1-x가 리퀴드가 되겠지. 그리고 굳이 말하면 얘가 건도면 이거는 뭐 액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액도란 말 안 써요. 내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냈다고 치면, 이거 액도, 건도, 드라이니스, 즉 베이퍼가 얼마냐. 드라이니스라고 하면 더 이해가 잘 되는 텐데, 우리말로 하면 드라이니스 되는데, 그걸 드라이니스라는 말을 잘 안 쓰고 베이퍼 퀄러티라고 불러요. 베이퍼 정확하게 하면 매스로, 질량으로 계산된 요 질량 B니까 베이퍼 퀄러티.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 이름을 그냥 드라이니스 하면 좋았을 텐데, 드라이니스, 저쪽은 리퀴드니스. 나 같으면 그렇게 지었을 텐데, 이제 선배 엔지니어들이 저걸 베이퍼 퀄러티라고 지었어. 한번 나도 그 생각을 해봤어요. 어디 정답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내 유추해 보니까 베이퍼의 스팀의 질이네, 스팀의 질. 그러니까 아마 그 발전소에서 스팀을 생산해서 하이 퀄러티의 스팀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가까운 액체는 쫙 빼고 기체 성분에 가까운 퀄러티를 만들고 싶었나 봐. 이게 내 추정이야. 틀릴 수도 있어요. 혹시 뭐 다른 어원의 배경이 알려지면 나에게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냥 추정해 봤어. 왜 하필 이름을 저렇게 지었지? 헷갈리게. 그냥 건도, 우리말처럼 건도,
드라이니스. 드라이니스라는 말도 가끔 나오긴 나와요. 어느 책에 보면. 근데 보통은 그냥 퀄러티 또는 vapor quality. 완벽하게는 vapor mass quality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어로는. 우리말로는 건도라고 하고. 그래서 베이퍼가 얼마나 퀄러티가 좋냐. 즉 베이퍼가 얼마나 많냐. 베이퍼가 100이면 1. 여기는 건도 X가 1. 여기는 건도가 하나도 없어. 건도가 0. 여기 중간은 건도가 뭐 0.7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제 계산을 한번 하는 게 우리 교과서의 99페이지에 예를 들어서 얘가 하나 나와 있어요. 본문 중에 100도씨 100도씨이고 건도 X가 0.9인 거의 90%가 드라이한 거죠. 10% 액상이 좀 남아 있고 그런 상태의 혼합 이상 액체 증기 혼합체가 있을 때 비체적을 구해봐라. 이때 V는 얼마냐. 투페이스일 때 V를 얘기하는 거죠. 이걸 안 써도.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아, 건도 액체 성분은 1-X, 기체 성분은 X. 기체 성분에 대응되는 게 VG, 액체 성분에 대응되는 게 VF. 이렇게 계산하는 거지. 그래서 이 VF와 VG는 100도씨 포화 상태의 값을 표를 보고 찾으면 나와요. 그래서 거기 찾아보면은 요게 나와. VF는 얼마지? 1.043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으로 나오고 VG는 표를 보고 찾으면 1.673. 당연히 비체적은 가스적이 훨씬 크겠지. 거의 뭐 800배, 500배 이렇게 커요.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면은 0.1, 10%는 기체 상태, 액체 상태 1.043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더하기 90% 0.9는 포화 증기로 보자. 그래서 곱하기 그때의 비체적이 0.673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은 섞여 있는 상태 이상 혼합체로서의 대표 비체적이 계산이 되는 거죠. 1.506 이렇게 미터 3승 퍼 킬로그램.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구합니다. 액체와 기체가 섞여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걸 앞으로는 이게 그냥 편하게 쓸 수 있어야 돼요. 투페이스일 때의 비체적을 구하라. 그러면 1-x의 VF 더하기 x의 VG다. 이렇게. 그러면 이걸 이제 확장하면 다른 물성, 내부 에너지, 뭐 엔탈피 뒤에 가서 정의하겠지만 엔탈피, 내부 에너지는 이미 정의했었지. 내부 에너지도 만약에 투페이스 상태면 1-x만큼 액상으로 포화 액 비체적 더하기 x만큼은 기상으로 포화 기상의 비체적. 이렇게. V가 아니고 이제 요게 저기 내부 에너지 이런 건 다 표로 찾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포화 선상에 있는 건 다 표에 제공이 돼.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엔탈피도 1-x의 엔탈피 F 더하기 x의 엔탈피 G 또 엔트로피도 있어요. 비엔트로피 S. 아직 정의가 안 됐지만 이 두 가지는 1-x의 엔트로피 F 더하기 포화 X 곱하기 엔트로피 G 이런 식으로 이제 이상 상태의 상태량들을 다 계산할 수 있게 됐어요. 아시겠죠? 단상 상태는 그냥 표에 바로 나오고 이상 상태는 건도를 알면 구할 수 있다. 이게 핵심 내용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예제 3.1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풀어서 그 의미를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문제 설명만 좀 하고 힌트만 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이제 어떤 응용 문제가 나올 수 있는지
예제의 3-1 여러분들이 노트에 풀어보는데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처음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최적 0.5인 밀폐된 강체 용기가 가열판 위에 놓여 있다. 이게 이제 그림이 이 강체, 최적이 늘어나지 않는 용기 내에 여기에 이 최적은 V는 0.5m 세제곱 밀폐된 강체 용기. 강체라는 말이 나오면 이게 이렇게 팽창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최적이 일정하다. 그런 뜻이야. 여기 가열판이 있어요. 이렇게. 요즘은 그 인덕션 히터 같은 거 있죠? 이 코드를 이렇게 꽂아서 여기 이제 직접 히터로 가열하는 경우도 있고 인덕션 현상을 이용해서 가열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이건 가열판. 그럼 여기 온도가 올라가겠네. 압력도 올라가고. 그렇죠? 초기 압력 P1은 1바, 1기압 정도 되지. 1기압보다 약간 작지만 건도 X는 X1, 초기의 건도 X1이라고 합시다. X1은 0.5. 그러니까 포화 상태예요. 초기 값이 포화 상태네. 50%는 포화 증기, 50%는 포화 액 상태, 1기압 가까이. 이런 상태에서 출발했어. 그러면 가열하면은 이제 건도가 커지겠네요. 그죠? 가열하면은 어떻게 될까? 건도가 점점 커지겠네. 예, 그래서 계속 가열하면 나중에 건도가 1까지 가겠지? 1까지. 그 다음에 더 가열하면 이제 기체 상태, 순수 기체 상태로 바뀌겠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지금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야. 이걸 TV로 그려보면 처음에 초기 상태 P1이 1바에서의 상황을 한번 그려보면 TV선도 여기 액체, 리퀴드, 솔리드, 베이퍼, 리퀴드 플러스 베이퍼. 그러면 1바일 때는 등합선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P1은 1바. 현재 상태는 어디냐면 여기 질량 건도로 0.5짜리. 정확히 요 가운데는 아니야. 왜? 질량 베이스니까. 최적 베이스로 정의했으면 가운데 찍히겠지만 건도가 0.5면은 더 약간 사실은 더 좀 우측에 가 있을 거예요. 여기가 이때가 이제 건도가 0.5인 지점이지. 여기. 현재 상태가 여기야. 알겠죠? 초기 1의 상태. 근데 이제 가열을 했어. 그럼 여기 현재 온도는 그냥 바로 나오겠죠? 이 온도는 1바일 때 온도니까 100도씩 금방 되겠지? 표를 보고 찾으면 1기압이 해당하는 포화 온도가 100도시니까 근데 1기압은 1.013 바죠. 바니까 1바는 조금 낮아. 100도보다는 좀 낮겠지. 비례관계로 따져보면 뒤에 표도 찾아보면 다 나오고 그래서 99점 몇 도 나올 거예요. 99.63도 99.63도씨쯤 돼. 1바는 표 A-3에 나와 있어요. 표 A.3에 자 이걸 이제 가열을 한다고 쳐봐요. 가열했을 때 몇 바까지 1.5바까지 가열했어. 1.5바. 그러면 이제 그 압력선 그래프가 1.5바짜리를 그린다고 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P2는 1.5바까지 온도도 올라갔겠지. 당연히 온도도 올라갔고 압력도 올라갔어.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근데 이 비체적은 변할까 안 변할까? 여기 최적은 고정이고 이 안에 애초에 있었던 질량도 고정이니까 비체적은 고정이지. 저런 상태. 강체 용기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강체 용기에 최초의 질량이 넣었는데 가열해서 온도 압력은 막 올라가지만 비체적은 일정하도록 지금 컨트롤하는 조건이니까 위로 쭉 올라가겠죠.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수직으로. 요거 V는 V2 투 페이스는 일정하도록 쭉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이해됐죠? 그러면 건도는 더 이쪽에 가까우니까 건도는 더 커지겠지. 이때 건도 x2는 구해봐야 돼요. 응? x2 구해봐야 돼. 뭐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이때 건도를 구하시오 하면 요 값들은 알 수 있죠. 이때의 V, F, V, G 알 수 있죠. VG. 1.5바에서 P2는 1.5바에서 뒤에 표를 보고 찾으면 해당하는 포와 VF 값과 VG 값을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V2 페이스 값은 이미 구했어요. 요 조건에서 구할 수 있었지. 0.5를 대입해서 요 앞에서 구했어. 이것은 1 조건에서 이미 구해놨어요. 어떻게 구했었지? 그때는 V1 조건에서 VF 1 조건에서 표를 보고 찾고 1-x 하고 더하기 V1 조건에서 초기 조건에서 VG 표를 보고 찾고 즉 여기 1바 그때 x로 해서 이거 구해놨어. 구해놓은 거 계산해 보면 계산된 결과를 보면은 0.8475 0.8475 초기 조건에서 이걸 구했고 이제 두 번째 조건에서 똑같이 이건 첫 번째 조건에서 이거 두 번째 조건에서 똑같이 V2F 1-x VF2 더하기 x VG 근데 이것과 이건 같죠? 같으니까 이건 같아. 그래서 이 표를 보고 두 번째 조건에서 VF와 VG를 찾고 여기다 대입하면 x가 나오겠죠. 그래서 x를 계산하면 얼마가 나올 거야? x2를 계산하시오. 그런 식으로 해서 쭉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어요. 뭐 또 더 올라가서 이제 건도가 완전히 1.0이 되는 요 조건을 또 구하시오. 그때 압력은 얼마인가? 그래서 완전히 포화 증기가 될 때는 얼마인가? 그거는 이제 이 값 자체가 V 가스가 되는 그때의 압력을 표를 보고 찾아야 되겠어. 근데 딱 안 떨어질 때는 그 뭐예요? 리니어 그 인터폴레이션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죠. 그래서 예제 문제 풀이 과정까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노트에 잘 풀어보시고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상 상태 비체적 계산하는 것까지 했고 연습 예제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지 초기 조건 알려주고 이제 온도나 압력을 쭉 올려갈 때 그 건도가 어떻게 변하고 또 해당하는 조건들이 어떻게 상태량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계산할 수 있게 됐어요. 이상일 때. 단상일 때는 그냥 표를 보고 바로 찾는 거고 이상일 때는 이제 주어진 건도를 가지고 건도 x가 주어지고 또 p나 t 하나 주어지면 p 포화 상태가 주어지면 이것으로부터 비체적을 구할 수 있다. 비체적은 1-x의 그 조건에서 포화 상태의 포화 액체의 비체적과 포화 증기의 비체적의 리니어 컴비네이션으로 구한다. 그러면 내부 에너지도 그렇게 구하면 되죠. 내부 에너지도 1-x의 표를 보고 UF 값 찾고 건도를 대입하고 UG 값을 찾아서 대입한다. 엔탈피도 마찬가지로 투 페이스 상태 굳이 여기다 붙인다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투 페이스 이렇게 붙인다면 UF 더하기 XH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U는 내부 에너지 정확하게 하면 B 내부 에너지죠. 킬로그램당 에너지 킬로그램당 내부 에너지 또는 B 내부 에너지 근데 P자는 그냥 편의상 안 쓰기도 해요. 단위를 보면 아니까 줄 퍼 킬로그램이면 B 내부 에너지 그냥 줄이면 내부 에너지 라지 U는 내부 에너지 줄 그럼 여기에 엔탈피라는 게 있는데 엔탈피 이게 처음 나오죠. 엔탈피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B 엔탈피는 B 내부 에너지 더하기 PV 이렇게 정의를 해요. 이렇게. 또는 이 대문자로 써서 그냥 엔탈피는 그냥 내부 에너지 더하기 P 최적. 이것은 엔탈피라고 불러요. 엔탈피. 단위는 줄. 이것은 내부 에너지였지? 내부 에너지. 엔탈피도 에너지야. 에너지. 에너지는 에너지인데 내부 에너지 플러스 어떤 에너지를 합한 걸 엔탈피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떤 에너지를 합했냐면 압력과 최적을 곱했네. 어떤 최적 안에 압력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에너지를 간직하고 있는 거지. 거기에다가 열로서 보관된 에너지. 이건 압력으로, 이건 온도로 표현된, 온도로 보관된 에너지라고 봐도 돼요. 개념적으로 설명하면 온도로 보관되는 내부 에너지. 그 다음에 이건 압력과 최적으로 간직되는 에너지 정도에 해당해. 그걸 합한 것이 이제 엔탈피인데 왜 느닷없이 이런 복잡한 게 나오느냐? 이제 밀폐 시스템에서는 엔탈피를 규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개방 시스템으로 가면 유체가 들어가고 나가고 가스가 들어가고 나가고 이제 사장에서 배울 텐데 그때는 항상 내부 에너지를 표현해 보면 뒤에 PV가 항상 따라다녀. 그 밀폐 시스템과 개방 시스템의 그 차이 때문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 때문에 이 PV가 항상 따라다녀요. 그래서 그냥 귀찮으니까 이 두 개를 한 세트로 묶어서 엔탈피라고 부르는 것 뿐이에요. 항상 이게 따라다녀. 개방 시스템이 되면 이 PV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이걸 한 세트로 그냥 불편하니까 엔탈피 또는 킬로그램당 엔탈피 또는 비엔탈피 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비체적뿐만 아니라 내부 에너지 엔탈피 계산도 다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다음에 예제 3.2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예제 3.2도 예제 3.1을 풀려면 연력학 1법칙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제 3.2 이거 꼭 풀어보세요. 꼭 노트에 풀기. 만약에 내가 중간고사를 내면 이 문제를 변형해서 숫자만 좀 바꿔서 변형해서 낼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꼭 노트에다 풀어보세요. 여기는 1법칙도 알아야 되고 금방 배웠던 그 건도 개념도 알아야 되니까 조금 처음에 풀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풀어보도록 하고요. 나머지 시간에 2, 3분 남았는데 비열 얘기를 잠깐 하겠어요. 비열까지만 소개를 할게요. 비열. 비열이 지금 108페이지에 나오는데 스페시픽 히트라고 해요. 히트. 열은 열인데 뭘로 나눴다. 그래서 스페시픽이스 C라고 쓰고 C. 근데 이제 비열을 어떻게 측정하면 되냐면 물의 비열 알아요? 물의 비열? 물의 비열? 물의 비열? 물의 비열 C는 1kcal per 킬로그램 도씨.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 1k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 1kcal 또는 킬로줄로 하면 4.2kJ, 4.2kJ per 킬로그램 도씨. 이게 비열이야. 비열은 그럼 정의가 뭐예요?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에너지, 필요한 열 에너지.
그래서 물의 비열은 4.2kJ per kg 도시 SI 단위로, 또는 원래는 킬로칼로리 단위였을 때는 물의 비율을 1로 그냥 잡은 거야. 그래서 1kcal per kg 도시로 이렇게. 근데 이제 가스의 경우에는, 액체의 경우에는 그냥 이 값이 딱 하나만 나오는데, 기체의 경우에는 비열이 두 가지 종류의 비열이 나타나요. 하나는 이 비열을 측정할 때 어떤 용기 안에 1kg의 가스를 넣고 가열을 해서, 열을 가열을 해서 델타 T가 1도씨 또는 1켈빈만큼 올라가는 순간 그 가열량을 재면 되겠지. 이게 정의니까. 즉 비열의 원래 정의는 뭐야? mkg 하고 델타 T 온도 차이, 단위 kg당 단위 온도차 동안에 들어간 열. 즉 mkg 1k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 에너지로 정의가 돼요. 그런데 물의 경우에는 그냥 심플한데, 기체의 경우에는 이 실험을 할 때 등압 조건에서 실험할 수도 있고 정적 조건에서 실험할 수도 있어요. 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강체에 가스를 넣고 가열을 하면서 이 온도차가 1도씨 올라갈 때 딱 멈춰서 그 C값을 계산해. 그래서 이거 CV라고 하면, CV는 얼마가 나올 텐데, 얼마 킬로 줄 퍼 킬로그램 도시가 나올 거예요. 이 값이 707, 이게 707이에요. 0.707 킬로줄. 물이 4점인데, 그런데 등압 조건으로 할 수도 있어요. 여기 피스톤 실린더처럼 해서 가열을 하면은 체적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압은 일정하도록, 그렇게 등압 조건으로 하면 CP라고 해요. Constant Pressure Specific Heat. 그러면 1도씨 높이는데 더 많은 열이 필요해. 등압 조건은. 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값이 더 커져요. 1004, 1.004 kJ per kg 도시. 그래서 등압 조건에서 기체의 비열을 측정하면 1.1kJ per kg쯤 나오고, 정적 조건에서 최적이 변하지 않게 하면은 좀 적게 나와요. 그래서 요 B, CP 나누기 CV, 이게 기체, 특별히 이거 지금 공기 기준이야. 공기. 기체 중에서 공기. 다른 거는 좀 값이 달라지겠죠. 기체 종류에 따라서. 그래서 공기의 경우에 CPCV를 계산해 보면 1.4가 딱 나와. 그래서 이것을 K라고 해요. 비열비. 비열비는 정압비열 나누기 정적비열. 공기의 경우에는 1.4다. 예요. 다른 가스는 좀 다른데 거의 뭐 수소도 1.4고 1.4 근처예요. 거의 다. 약간 다를 수는 있어. 종류에 따라서. 아시겠죠? 그래서 비열은 고체나 액체인 경우에는 어차피 가열을 해도 팽창이 거의 0에 가까우니까 정압으로나 정적으로 하나 똑같아요. CP는 CV. 그래서 그냥 C라고 쓰는 거고, 기체만 팽창을 많이 하니까 체적이 확 늘어나니까 CP 값과 CV 값이 다른데 CP 값이 더 크더라. 한 40%더 크게 나오는 거야. 여기 보다시피 1.4니까 B가. 아시겠죠? 왜 40%가 크냐면 열을 가하는데 40%는 요 뚜껑을 들어 올리는 데 쓰니까, 온도 올리는 데는 덜 쓰는 거죠. 그래서 더 열을 많이 넣어줘야 돼. 한 140%를 넣어줘야지 1도 올라가고 40%는 요 뚜껑 올리는 데 쓰이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거의 다 이제 3장이 끝났어요. 3장이 끝났고, 뒤에 거의 다는 아니네. 조금 더 해야 되겠네요. 뒤에 이제 상태식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계산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문제 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8장까지는 해야 되겠어요. 8주차까지는 강의를 하고 9주차에 시험을 본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